자, 연명치료 결정하기 전에 부모님께서 겪으실 고통을 생각해 보셨나요? 자, 가족분들이 부모님의 연명치료를 결정하셨을 때, 자, 이것만은 해드려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자, 정해진 효도 방식은 없고, 제가 보기엔 부모님이 편안하시냐, 고통스러우시냐, 이 기준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환자분들의 상태마다 완전히 다르죠. 자, 가족분들이 순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뭐냐면, 자, 일단 기본 치료를 해보고, 안 되면 중환자실에 가고, 거기서도 안 되면 인공호흡기를 달고, 마지막엔 심폐소생술까지 한다. 이렇게 마치 정해진 코스가 있는 걸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의료기술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연명치료 절차도 결국엔 시스템화되어 있고, 자, 병원에서 권하는 순서대로 다 해야 효도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건데요. 그런 의무적인 순서는 결론적으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의료행위에는 크게 말씀을 드리면 회복을 위한 치료와 단순한 생명 연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자, 회복을 위한 치료는 환자분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실 가능성이 있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임종 과정에 들어선 상황이라면 콧줄, 기도삭관, 인공호흡기 같은 것들은 치료 영역을 벗어나서 오히려 환자분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만 드리게 되는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중환자실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들조차 본인 가족에게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이렇게 생생한 현장의 증언들이 있는 거고요. 자, 나는 일단 부모님을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싶으니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 한다. 그래야 후회가 없다. 이게 아니고요. 종종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장례 멘토 방호연입니다. 저는 10여 년간 현장에서 1000여 분이 넘는 고인분들의 장례를 직접 진행을 해왔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에 대해 오늘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장례 지도사로서 가장 가슴 아픈 순간이 언젠지 아실까요? 바로 염습을 하는 2일차 고인의 몸에 남겨진 연명치료의 흔적들을 가족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자, 연습이라는 건 고인을 정갈하게 씻겨드리고 수의를 입혀드리는 과정인데요. 중환자실에서는 각종 의료 장비와 이불에 가려져서 보지 못했던 부모님의 몸 상태를 이때 처음으로 제대로 보시게 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가 가장 듣기 힘든 말을 하십니다. 팀장님, 자, 우리가 아버지한테 뭘 한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했던 3가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하실 수도 있는 현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자, 우리가 아버지를 살린 줄 알았는데 작년 겨울 70대 후반 아버님의 장례를 맡게 되었습니다. 자, 평소 효심이 깊으셨던 장남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으시더군요. 팀장님, 아버지 가슴 부분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실 수 있으세요? 자, 염습을 시작을 하면서 상의를 벗겨드렸는데 가슴 전체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어요. 자, 흉곽이 여러 군데 함몰이 되어 있고 갈비뼈가 부러진 게 손으로도 만져졌습니다. 장남분이 그걸 보시더니 다리에 힘이 풀려 뒤로 한 걸음 물러나시면서 벽에 기대시더군요. 이게 심폐소생술 때문인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자 옆에 계시던 막내딸 한 분이 주저앉으시면서 흐느끼기 시작을 하셨어요. 오빠, 우리가 아빠한테 이걸 한 거야? 의사 선생님이 5% 가능성이라도 있다고 했잖아. 근데 아빠는 그냥 맡기만 하신 거네? 그 장남분이 한참을 가만히 서 계시다가 염습대 위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보시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우리가 아버지를 살리려고 한 건데 결국 아버지를 때린 거나 다름이 없겠네요. 그분들이 연명치료를 결정할 때는 효도라고 믿고 선택하셨을 텐데 연수실에 처음 본 아버님의 몸은 그 효도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엄마 손목에 이 자국은 뭐예요? 몇 달 전에 60대 중반 어머님의 장례가 있었습니다. 자,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석 달을 중환자실과 요양병원을 오가셨다고 했어요. 자, 염습을 위해 팔을 들어 올렸는데 자, 손목과 발목에 깊은 멍 자국이 여러 겹 겹쳐서 있더군요. 자, 딸분이 그걸 보시더니 손으로 입을 막으시면서 자,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자, 한참을 우시다가 제게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 엄마가 너무 힘들어하셔서 콧줄을 자꾸 뽑으려고 하셨대요. 그래서 간호사분들이 어쩔 수 없이 손을 묶었다고.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면회 갈 때만 봤는데 그때는 엄마 손에 장갑이 씌워져 있어서 이런 줄 몰랐어요. 그분이 어머님의 손목을 쓰다듬으면서 계속 중얼거리셨습니다. 엄마 얼마나 답답하고 무서워하셨을까. 말도 못하시고 손도 못 움직이시고 제발 풀어달라고 하셨을 텐데 우리가 몰랐어 엄마 미안해. 자, 이런 장면은 한번 볼 때마다 마음이 똑같이 무너집니다. 가족들은 그 자국을 처음 그날 연습실에서 봅니다. 자, 하지만 고인은 그 자국을 만든 시간들을 며칠, 몇 주, 몇 달 동안 견뎌오셨던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그때 할아버지가 눈으로 하시던 말. 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80대 초반 할아버님의 장례였습니다. 폐렴으로 입원하셔서 2달 넘게 인공호흡기를 달고 계셨다고 했어요. 염습을 시작을 했는데 코 안쪽과 입 주변이 심하게 헐어 있었습니다. 기도삭한 튜브와 콧줄이 오랫동안 들어가 있어서 점막이 손상이 된 거죠. 자, 손자분이 그 모습을 보시더니 벽에 기대서 고개를 떨구셨어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제가 군대 휴가 나와서 할아버지 면회 갔을 때요. 할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말은 못 하시는데 눈빛으로 뭔가 애원하시는 것 같았어요. 자, 지금 생각하면 저한테 뭔가를 애원하신 것 같았어요. 이것 좀 빼달라고. 이제 그만하고 싶다고. 근데 저는 그냥 할아버지 조금만 참으세요. 다 나으시면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했거든요. 손자분은 울먹이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할아버지는 나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냥 편안하게 가고 싶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못 보내드린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연명치료를 누가 선택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는가, 이 질문을 다시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참 복잡합니다. 자, 유족분들이 고인의 몸에 남은 흔적들을 보시면서 자책하시고 후회하시고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니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래도 마지막 모습만큼은 편안해 보이시도록 정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함몰된 가슴 부위에는 솜을 채워 넣어서 평소처럼 든든했던 아버지 가슴으로 복원을 해드리고, 먹는 자국들은 메이크업으로 최대한 가려드립니다. 굳어버린 턱 관절들도 조심스럽게 마사지를 해서 마치 편안하게 주무시는 듯한 표정으로 잡아드리고요. 자, 염습이 다 끝나고 나면 가족분들이 안도하시며 말씀을 하십니다. 자, 팀장님 덕분에 아버지가 이제서야 편안해 보이시네요. 병원에 계실 때보다 훨씬 우리 엄마 같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보람을 느끼면서도 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제가 해드리는 건 겉모습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 뿐이거든요. 자, 이미 겪으신 고통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염습실에서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자, 이분의 인생 마지막 몇 달, 몇 주, 며칠이 조금만 덜 아팠어도 얼마나 좋았을까? 진짜 효도는 무엇일까요? 10년 넘게 이 일을 하면서 제가 확신하게 된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효도는 부모님을 더 오래 살게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고통 없이 존엄하게 가시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조금이라도 더 모시고 싶은 자식 마음 저도 합니다. 저도 사람이고 저도 부모님이 계시니까요. 하지만 그게 부모님께 고통만 드리는 거라면 그건 효도가 아니라 우리의 이기심일 수 있습니다. 처녀분의 장례를 모셔보면서 느낀 건 막상 후회는 덜해서가 아니라 너무 해서 생긴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명치료를 안 해서 후회하는 분보다 연명치료를 너무 오래 과하게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부모님이 아직 말씀하실 수 있을 때, 본인이 아직 건강하실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나는 어디까지의 치료를 받을 건지, 언제부터 고통 없는 편안한 임종을 선택을 할 건지 미리 이야기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장례장에서 우리 아버지가 뜻하는 대로, 우리 어머니가 뜻하는 대로 해드렸다라고 서로를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장례 멘토 방호연이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하고 싶은 건 단순히 장례 정보를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장례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죽음이 두렵고 슬픈 것만이 아니라 준비할 수도 있고 또 전엄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만 알아가셨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가족분의 연명치료를 고민하고 계시거나 장례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자,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1:1 무료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장례 지도사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가장 후회 없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